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송영길이가 무죄가 됐죠. 무죄 확정이 된 거죠. 박지원이도 얼마 전에 무죄 확정이 됐고요. 그야말로 이제 놓았다 그러죠. 놓았다. 그들의 시간이 그들의 시대가 왔습니까? 송영길 무죄 이거는 뭐 그야말로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다. 한국의 정치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송영길이 무죄면요. 지금 당장 풀어줘야 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거요. 예, 그거는 뭐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일 겁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뻔하게 송영길이가 무죄가 됐고요. 지금 전국의 향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이게 중대 변수 중에 한 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어쨌거나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거대 의석을 갖고 있다고요. 민주당이 어쨌거나 지금은 대한민국을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 축이 하나 새로 생긴 겁니다. 송영길 자체가요. 그냥 하나의 정치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에는 현재 정청래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중심축이 생긴 겁니다. 김민석이는 어쨌거나 국무총리잖아요. 당에 대해서는 뭐 영향력을 행사를 못해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했던 것 중에요. 여당인 경우에 뭐 야당은 볼 것도 없습니다만 야당은 뭐 당대표밖에 없죠. 여당인 경우에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여기 당대표가 있잖아요. 요 이제 세 자리가 제일 이제 이렇게 높은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일단 뺍시다. 빼고요. 총리하고 당대표 중에 어디가 나으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총리가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무총리 하면은 대통령 바로 밑 1인 지하 만인 지상 영의정 같은 존재로 보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물론 국가의전 서열에서는요 한껏 높아요. 사실 한 두 껏 높습니다. 두 껏. 총리가 5인가 그렇고요. 여당 대표가 7인가 이렇거든요. 중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 뭐 의전 서열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거보다도요 언론의 노출도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인지도 상승의 그 여러 가지 계기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자신의 정치 세력화 이런 걸 고려할 때는요 당대표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여당 당대표는 매일같이 뉴스에 나와요. 매일같이. 근데 이 총리는 자주 나오지 못합니다. 무슨 이슈가 있을 때 나온다고요. 그래서 야심이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대권에 대한 뜻이 있거나 자기 정치 세력화에 대한 뜻이 있는 사람은요. 너 총리 할래? 여당 대표 할래? 그러면 정치 안 한 사람은 전부 여당 대표한다 그럽니다. 총리보다 나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과거 김무성이도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제안했다 그러죠. 총리하라. 그걸 그냥 노 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김무성이가 총리를 받았으면 그 난리가 안 났죠. 사실은. 근데 김무성이는 생각이 달랐거든. 자신의 정치를 하려고 마음 딱 먹고 있었던 거야. 그 당대표 나가가지고 서청원하고 대결해서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대한 기둥 하나가 그냥 흔들려 버렸죠.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다른 요인도 많습니다만. 자, 송영길이 등판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장 이제 비상이 걸린 게 정청래입니다. 요 얘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달리 말하면 친명들은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제 정청래에 맞설 수 있는 장군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제 송영길은요 역할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 여당 안에서 당대표 가능성도 있고요. 당대표 출마할 겁니다 아마. 원래는 김민석이가 내려와서 정청래하고 붙는 것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김민석을 그대로 총리로 유임시킬 수 있죠.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사이에 다른 변수가 생기면은 김민석이가 또 이렇게 당대표 경선에 나올 수도 있어요. 당대표 경선을 놓고 뭐 정청래가 다시 나오는 것은 뭐 거의 100%고 이 정청래를 끊기 위해서 친명에서 내세우는 사람이 송영길이냐 정청래 대항마로서 김민석이냐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겠죠. 둘이 절친입니다. 김민석, 송영길은 둘이 굉장히 친해요. 거의 뭐 같은 동지적 그런 유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길이가 감옥 갈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쉴드 쳐준 유일한 정치인이 김민석이었거든. 송영길에 대해서 정말 가난하게 산다. 정말 깨끗한 친구다라고 하면서 내가 잘 안다라고 하면서 두둔했다가 박살났죠. 그 당시에.
오래전입니다. 한 2년도 전인가 이래요. 그랬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양보가 됩니다. 너 이거 해, 나 이거 할게. 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 짐작에는요, 김민석은 그대로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잖아요. 여야 통틀어서 1위더라고, 김민석이가. 그리고 여권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1위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여기도 꿈이 대통령이거든. 그런 야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어떤 그런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송영길은 당권 쪽으로, 김민석이는 총리로 그대로 있는 그 카드. 아니면요, 반대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전격적으로 송영길에게 이 행정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는 인천시장도 해봤고, 그래서 송영길에게 총리를 주고 김민석에게 당권을 이제 이렇게 도전하라고 뭐 이렇게 이재명이가 조정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겠죠. 자, 아무튼 이 송영길이가 예상을 깨고요, 완전 무죄 확정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놀랍게도 상고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그런 말 여러 번 했죠. 아주 흥분해서 큰 소리 친 게, 검찰은 무죄가 나오면은 거기서 재판을 끝낼 수 있도록 뭐 상고가 되든 항소가 되든 하지 말아라. 왜 자꾸 재판을 질질 끌고 기어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피의자 우선적인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뭐 붕괴하듯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금 착착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부 항소 포기, 상고 포기. 이렇게 되면요, 이 정치판이 지각 변동이 생기거나 뭐 그야말로 트럼프에 의한 거대한 뭐가 터지기 전에는요, 이재명 재판도 전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설령 재판 재개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네. 검찰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기소를 하는 쪽에서 뭐 포기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니까. 지금 사법부도 전혀 지금 믿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뭐 판판이 지금 이상한 판결이 나잖아요. 자, 검찰 돈봉투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상고 포기 무죄 확정됐죠. 근데 놀랍게도 송영길이가 무죄 확정되던 그날 여기에 지금 출동한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 났더라고요. 난리 났어. 여기 민주당 그 친명들 주력들이 대거 지금 등판했어 여기.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현재 전체 민주당 의원들이 약 한 170명 가까이 되잖아요. 친명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네요. 생각외로 숫자가 작아요. 그럼 나머지 한 100명 정도는 전부 그러면 비명이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수박으로 분류되는 게 한 50명쯤 됩니다. 한 5, 60명까지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중립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친명이 1이긴 한데 압도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 그런가 하면 정청래가 당대표 되고 나서 당에서 친명 색채를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수박들 색깔이 막 드러나는 거지. 수박이면 누굽니까? 문재인, 조국,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거든. 사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단숨에 민주당의 주류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세력들이. 자, 송영길 자리는 원래 추미애도 갈 수 있지만 추미애는 그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잘 믿지를 못해요. 그저 친명들이. 그래서 누가 없나 했는데 송영길을 딱 이렇게 찍은 겁니다. 사실 송영길은 이재명에게도 은인이거든. 이재명이가 어려운 시절에 자기 지역구를 줬잖아요. 그 재보궐선거에서 만일에 그때 이재명이가 국회의원 당선 안 됐으면요, 이거 됐죠. 본인도 그랬잖아요. 그때 재보궐선거 유세운동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제가 떨어지면은 끽 이거 됩니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긴다니까. 그때도 분명히 선거 결과가 이상하죠. 개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또 이상한 뭐가 있긴 했어.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때 살아나면서 이재명이가 결국에는 뭐 여차 저차 해서 대통령이 되고 말았거든. 자, 돈봉투 사건 그거는요, 우리 국민들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도 간단한 사안이거든. 돈은 먹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란 말이죠. 증거가 여기서 나왔고 저기서 나왔고 이런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떡하니 항소심에서 무죄 때리고, 그러니까 여기 무죄 때리는 판사들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뭐 덕달같이 그냥 상고 포기 이걸로 그냥 선거 쪽 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요, 대검도 사실은 이번에 상고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대요. 대검에서도. 원래 이 상고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단독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 해당 재판부가 이제 재판부가 아니고 해당 이제 검사들이 그걸 하면 되는데도 이렇게 비중 있는 인사들에 대한 뭐 항소라든가 상고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움직이는가 봅니다. 여기 보면요. 대금도 사실은 이번에 상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연시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송영길의 상고가 포기된 것은 박철우라고 하는 인물이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박철우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툭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대검찰청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부터 중앙지검과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그리고 대검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죠. 이런 걸. 항소 기한이었던 20일 오후 중앙지검 의견대로 하라 라고 통보를 합니다. 물론 대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권한이 있죠. 그런데 대검의 통보를 받은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증거 자료로서 미흡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상고장 접수를 보류시켰고 이후 그 해당 수사팀은요. 상고하겠다라고 했대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 상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책임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책임진다라는 겁니까? 이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은 이 친구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뭐 나이가 한 50쯤 된 것 같은데 뭐잖아 민주당 의원으로 이렇게 둔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철우 검사 1971년생이거든요. 1971년생 54세네 54세.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태어나 문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1년에 사법연수원 제30기. 2004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나왔군요. 전라남도 목포시. 정말 과학입니다. 과학. 자, 아무튼 이런 사정이 있었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